네, S&P 500은 현재 계속 강보합과 약보합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좀 조심스럽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 깊이 있는 분석 만나볼게요.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죠.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내용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주요 경제 지표 발표 그리고 파월의 결정은 이 다음 주, 다다음 주 시장 관전 포인트까지 함께 좀 담아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우리 시각 11시 기준으로 지금 지표가 또 하나 나왔죠. 네. 이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지금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가 예비치는 50.8이었는데 확정치가 52.2로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이거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죠? 그렇죠.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죠. 예비치가 이제 50.8이고 확정치가 52.2가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걱정했던 부분은 예비치보다 더 나쁠까 봐 걱정을 한 건데 그쵸. 일단은 좀 소비 심리가 조금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가능하게 만드는 사실 이제 전월에 57.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8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빠진 그쵸, 거예요. 큰 폭으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 만약에 확정치가 더 안 좋게 나왔으면은 정말 시장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지금 그만큼 소비 심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단 그 소프트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일단 심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최근에 돌려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지표가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제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또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를 보더라도 6.7%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월 대비해서 한 1.7%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향후에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예상들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중요한 소프트 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3월 소비자 기대 조사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평균 실업률 기대치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1년 이후의 실업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평균 확률이 4.6% 급등을 해서 44.0%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연령이라든가 교육 수준이라든가 소득계층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조사에 임한 거의 모든 계층에서 그만큼 이제 실업에 대한 우려를 크게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일단 아직까지 하드 데이터가 나쁘진 않지만은 네. 적어도 이런 소프트 데이터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망이 강해지고 있음을 얘기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일단 예비치보다 잘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에 조금은 안도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환경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조금은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6.7% 예상했었는데 6.5% 조금 낮은 수치가 나왔다는 점 함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드 데이터는 그래도 괜찮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프트 데이터가 안 좋은 나날들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이 있죠. 다음 주에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지표는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30일 날 3월 그 PC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출이 소비자 이제 지출인데 지출 물가인데 결국 이 부분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제 연준에서 가장 그 뭔가 그 지금 현재 의사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데이터입니다. 전망치만 놓고 보면은 PCE는 2.3% 그리고 근원 PCE는 2.6%. 그러니까 전월에 PCE가 2.5%였고 근원 PCE가 2.8%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망 지금 예상치를 보면은 하락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네. 다만 최근에 글로벌 IB라든가 전망 기관에서 하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기보다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본격적인 관세 인상 전의 시점을 반영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부터가 진짜로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이제 뉘앙스들을 풍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들 뭐 이런 그 글로벌 IB들의 어떤 전망들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지금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최근의 스탠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PC도 3월 PC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결국 연준이 3월 PC에 주목을 하겠지만은 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후의 데이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본 데이터 중에서 좀 굉장히 흥미로운 그것이 서비스 물가예요. 서비스 물가가 지금 굉장히 좀 흥미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이제 서비스 물가에는 주로 항공권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렌터카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뭐 봄에 꽃도 피고 좀 있으면 또 여름 휴가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그 호텔 가격이라든가 항공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면 오히려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단순한 계절 조정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아니고 수요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어떤 뭐 외신 그런 그 잡지죠. 잡지를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 기사들을 제가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미국의 이제 주 소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 네. 이쪽에서의 어떤 지금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그러니까 돈을 써줘야 되는 계층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근데 그들이 이제 돈을 좀 이제 그 안 쓰기 시작을 했다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좀 뭐 패션이라든가 뭐 이제 또 음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는 네. 그런 이제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소프트 데이터에서 나타나지만은 결국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에는 굉장히 좀 불안감들이 내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그 데이터들이 지금까지 하드 데이터가 나쁘지가 않은데 이제 관세가 반영된 이후에 그런 하드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그쵸. 우리가 지금부터는 정말로 면밀하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향후 연준의 판단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최근에 항공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고 이런 내용들 보면은 서비스 물가의 동향에 좀 주목하자 이 말씀 저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물가 지표는 이제 3월 말고 4월이 딱 숫자가 찍히는 때부터는 정말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번 주에 또 시장을 한번 뒤흔들었던 게 주말 사이에 뭐 트럼프 파월 해임 뭐 오랫동안 고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가 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자꾸 좀 질근질근한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게 뭐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고 일단 지금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자, 주변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뭐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뭐 말렸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금리 인하죠. 그쵸. 그러니까 금리 인하까지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인하하겠다라는 뭐 뉘앙스라도 좀 비춰줘라. 이 정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 파월 의장은 지금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일단 뭐 쉽사리 그런 얘기조차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만약에 뭔가 그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을 파월 의장한테 돌릴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뭐 충분히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쵸. 의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여전히 파월 의장하고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은 적절한 통화 정책 경로를 언급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영향을 확인한 후에 금리 인하에 나서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제 이제 연준의 월러 이사의 발언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하는 게 월러 네. 이사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뭔가 연준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고용이다. 그러니까 고용이 여기서 만약에 둔화가 되거나 이런 시그널이 확실히 나타난다면은 그때는 연준이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의 결정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에요. 이건 네. 월러 이사가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의 그런 그 속내를 잘 좀 읽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고용이 만약에 고용 지표가 여기서 현저하게 좀 꺾이는 모양이 나오거나 한다면은 아마 연준이 그때는 좀 이런 금리 인하 쪽으로의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연준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고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는 이제 이게 2019년도에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 나타났던 현상인데 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면 요번하고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차트가. 무슨 얘기냐면 1차 급락이 나타나고 시장이 그리고 반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한 차례 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때 파월 의장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금리를 내린 건 아니고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그 언급을 했어요. 그때부터 시장이 안정이 됐죠. 네. 근데 지금도 만약에 이제 파월 의장의 그 결정에 또 하나의 이제 그 요인을 꼽자면은 결국 시장이 한 번 더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도 연준도 뭔가 액션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형성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그보다 앞서서 고용 시장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고용이 아직까지 튼튼하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용 시장이 여기서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은 그때는 정말 침체 시그널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이 이제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건은 역시 고용 시장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연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건 고용 지표다. 이 점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